안녕하십니까. 김영무입니다. 위대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미, 즉 아름다움은 요사스런 할멈이다. 누구나 그 말에게 한번 걸리고 보면 신앙조차 녹아 피가 되고 만다. 이 말에 빗대어 우리 연극인들은 흔히 이런 말도 합니다. 연극예술이야말로 묘한 마력을 지닌 여부와 같다. 네, 오늘은 1,500여 명의 소속 회원이 있는 한국배우협회 허연호 회장님을 모시고 연기자의 삶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에는 처음 오신 셈이 되죠? 예, 처음 왔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한번 참여를 했고요. 예. 예. 근년에는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고 예. 심지어는 시트콤에도 출연하시던데 주위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제 좀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보면은 뭐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시더라 아니면 또 확실히 아는 분들은 아유 안녕하십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연극 배우의 삶의 어떤 그 뿌듯함과 모든 것은 무대 위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그 TV나 뭐 이런 걸 영화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집에 쌀값 좀 갖다 주려고 외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나 뭐 같은 예술이고 배우는 넘나들 줄 알아야 되고 영화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연기자로서 모든 장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잘 할 수 있는 배우 그게 진정한 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식상한 질문 같습니다만 선생님께서도 젊을 때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무슨 동기나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네. 제가 뭐 특별한 동기가 없었어요. 없고 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9살까지 말을 한마디를 못했어요. 듣기는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 모두 반벙어리 하는데 그 반벙어리라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나를 피해 다녔어요. 이 돌멩이를 들고 꼭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에 가보를 내려오는데 항아리를 깨고 그 보리치는 도리개짝 있죠. 그걸로 그냥 종아리를 피 터지도록 맞으면서 엄마 하고 소리 지른 게 이제 첫 소리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 말을 하기 전까지의 그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9살 먹은 6월 달에 이제 뒤늦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를 들어가서 또 제일 힘든 게 국어 시간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한번 부르려면은 온 얼굴에 땀이 주룩주룩. 이 겨드랑이 밑에 막 땀이 줄줄줄줄. 그런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3학년 선배들이 와가지고 연극을 하자 이거예요. 나 말 못하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더듬는 역이 있으니까 네가 딱 맞다. 예, 그래서 이제 나가서 대본을 받아서 대사를 외워가지고 말을 더듬어서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제대로 하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해 그냥 연기상 받고 그 다음에 연기상 받고 그래서 또 고등학교 특기장학생으로 올라해서 서울로 또 올라오게 되고 계기는 간단해요. 그냥 또 우리 부모님이 그 시절에 전부들 연극한다면 뭐 딴따라 해가지고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허락한 것도 말 못한 벙어리가 말만 잘한 것만 해도 그게 어디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 계속해 해서 그럼 뒷바람이 있어가지고 하게 됐지 뭐 다른 동기 없어요 그냥. 예. 최근에 각종 예술단체장들과 예. 고건 국무총리가 한 자리를 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 자리에서 연극 배우 협회장 입장에서 총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줄 수 있었습니까? 뭐 할 얘기 뭐 있겠어요. 우리들 뭐 어렵고 춥고 배고픈 얘기밖에 뭐 할 게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나 스타트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총리님 이거 참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저도 말을 하고 맺겠습니다. 우리 배우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굶주려 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려 있고 무대에 굶주려 있고. 그러나 이 배고픔의 굶주림은 벌써 반세기 동안 참아오면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잔디처럼 아니면 들풀처럼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반세기, 1세기는 못 참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극 배우라는 게 나이 40이 넘고 최소한 30년 이상 연기를 해야 마치 꽃이 봉우리 가지고 피고 할 나이인데 연극들이 잘 안 되니까 캐라 때문에 배우들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꽃 피어야 할 이 배우들이 꽃을 피지 못하고 전부 다 시커멓게 멍이 들어가는데 그 무대에서는 굶주림을 그래도 정부의 지원금이 있을 때는 그 굶주림을 달랠 기회를 저희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 얘기만 하고 그 사실이니까 그대로 얘기해요. 다소 막연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연기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연극 무대에 몇 년간 최소한 매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게 여자 배우는 이게 이제 한 7년 정도 하면은 그래도 조그만 역이라도 소화할 줄 알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한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여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걸 그 역할로 내가 들어가서 그 역할의 어떤 삶이랄까 인생이랄까 어떤 그 철학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표현해서 그 인물화가 되기까지는 그래도 한 2, 30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20년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배우는 흔히 태어난다는 말도 있고 배우는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느 편의 설득력이 많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자질이라고도 하죠. 타고난 재질. 그런데 물론 그게 가미가 되면 더 없는 사람보다는 좀 더 쉽게 앞서가겠죠. 그러나 전 철저하게 후자에 둡니다.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훈련.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내가 소질이 원래부터 있다, 난 그런 생각 전혀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기능공을 생각하거든요. 기능공이 되기까지 이 타고난 어떤 소질을 가지고 기능공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단한 노력, 많은 세월이 여기서 최고의 기능인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얼마만큼 노력하고 또 얼마만큼 많은 시간 동안 작품 속에서 고뇌하고 창작하고 몰입하고 이런 훈련이 양에 따라서 훌륭한 배우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 시민들은 그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묻고 싶은데요. 텔레비전 드라마 연기와 무대 연기의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관객 입장 또는 시청자 입장이 있겠고 실제 하는 연기자의 이제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겠죠. 있는데 저도 이제 텔레비를 해 보면은 약 한 7, 80%는 그건 기능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극 배우들이 텔레비에 가가지고 초반에 잘 거기에 익숙해지지 못한 게 이게 아마추어와 기능인가의 차이거든요. 그 텔레비에서 쭉 연기를 해온 사람들은 어떤 숙달된 그야말로 기능인이에요. 그걸 아마추어인 연극 배우들은 텔레비 쪽에는 가면은 완전 아마추어거든요.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있고. 그러고 연극은 기능이 용납이 안 돼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야말로 몰입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바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무대를 연극인들 하나의 그 신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신전에서 신이 내 몸에 올라와서 그 신바람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정말 그게 창작 아름다운 저 예술 행위 그 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소문에 의하자면 선생님 아드님 중에 누가 배우를 하겠다 그러다 그만두었다는데 그 중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뭐 사연이라기보다도 저는 애들 교육을 뭐 이렇게 해라 또 공부를 왜 안 하느냐 공부해라 소리를 지금까지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게끔 하고 하는데 그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내가 방송을 그만두고 연극만 하게 되니까 그 삶이란 뭐 아시지 않습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한 삶에서 저희 처갓집에서 뭐 부식 같은 것도 갖다 주고 가진 양념 다 갖다 주는데도 딸을 고생만 시키고 그러는데 외갓집을 한번 갔어요. 아들 데리고 갔더니 진짜 그 장인 어른께서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그 흔히들 묻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늘에서 저요? 전 연극 배우 될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뭐 귀사에 불이 난 거죠. 그 다음부터 연극 하겠단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가만히 눈치를 보면은 자기가 그때 그 마음을 접은 걸 조금 그 후회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고 싶은 건 못한 것에 대한.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가끔 베트남에서 연극을 관람했던 일화를 실토하고 한다는데 예. 그 내용을 한번 들려주시죠. 그저 내가 이제 참전 용사입니다. 월남 가가지고 그 작전사령부 이제 전령을 하는데 그 전령 하다 보니까 월남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극장을 갔어요. 영화관을 가니까 마땅히 어디서 데이트할 장소들이 없으니까 젊은 남녀들 어떤 데이트 장소예요. 영화관이. 그런 차에 이제 연극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 그럼 그 연극 공연장에 나 좀 데려가다오. 나도 군대 오기 전에는 내가 연극 배우였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그 친구 얘기가 군복 입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나라에서는 1년에 명절 때하고 연극 볼 때만 남자들은 타이를 메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는다 이거예요. 아니 뭐 소금밖에 못 만드는 이 나라에서 이런 미개 나라에서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한마디 하는 소리겠자고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앞에까지는 한번 가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굉장히 관객도 많고 그래서 정말 전부 다 양복 입고 드레스 입었어요. 친구가 그 매표소 이쪽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군인, 이 한국군인데 연극 배우였다. 그러니까 입장 좀 해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무대 옆에 서가지고 거기서 움츠리고 앉아서 이제 보는데 참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싹 훌륭한 작품도 아니고 훌륭한 연기력들을 보이는 것도 아닌데도 끝나니까 일제히 일어서서 이제 기립박수를 3번을 나와요,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3번 인사하니까 전부 조용히 이제 자리에 앉는. 참 부럽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극장 딱 가보니. 잘 아시다시피 반바지에 어떤 관객은 저 슬리퍼 차림에 이러고 와서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공연 시작 전에 핸드폰을 꺼주십시오. 뭐 어린이는 안 됩니다. 뭐 촬영을 해나. 참 멘트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선생님은 금년 봄에 소속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한국연극배우협회장이 되셨는데 한국연극배우협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희 연극 배우 협회가 지속적인 사업이 없었습니다. 별로 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협회 내에 영상 사업국도 두고 또 기획실을 따로 두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에, 우선 홍보부터 해야겠네요. 이번에 정부의 지원금을 좀 받아가지고 악극을 2개를 작품 2작품을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꿈해본 내 고향은 이제 8월 29, 30, 30일 그 동덕여대 문화센터 대학로에 그 대극장에서 3일간을 공연하고 이제 서울시 각 구청, 경기도 각 시단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 나그네 서름은 이제 31일 날 원주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전국을 이제 순회 공연을 한 걸 동시에 지금 한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신없이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행복해요. 바빠서. 사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선생님은 대학로에서 소극장을 한 5년 운영하다가 손해를 좀 왕창 봤다는데요. 그 소극장을 운영하시면서 물질적인 손해 이외에 어떤 교훈을 얻었다면 무엇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역시 뭘 성취해야 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첫째, 배우로서 조그마한 극장이라도 하나 가지고 정말 내가 보는 시각에 좋은 작품들 이런 게 극장이 없어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어떤 이 기획면에서 또 올리지 못하는 내가 꼭 하고 싶은